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어제 주요 산유국가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5월 1일부로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포함된 오펙 플러스도 역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대내적으로 장기 경제 전략 등과 대외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책임 있는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탈퇴 발표 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된 걸프 협력회의 국가 정상회의가 열렸지만 탈퇴 결정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펙 회원국 중 석유 생산량 3위인 아랍에미리트가 탈퇴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오랜 오일 동맹 체제에 큰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특히 회원국의 산유량을 제한해 석유 가격을 떠받쳐왔던 오펙의 핵심 운영 체제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마즈루에이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이제 오펙의 석유 생산량 제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석유 증산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가 곧바로 유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릴 경우 증산 경쟁으로 유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란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신뢰의 금이 갔던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아직 예상하긴 이르지만 중동 전쟁발 고유가 수혜를 누리던 러시아에겐 악재가 원유 가격 하락을 받았던 미국엔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현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12% 오르면서 배럴당 90달러를 뚫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협상 조건이 없다고 밝힌 직후부터 상승세가 더 커졌습니다. 또 다른 국제유가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8% 급등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은 이란 공격 전과 비교하면 총 35%, 브렌트유 가격은 28%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장고가 거의 다 찬 쿠웨이트부터 원유 생산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도 곧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It's going to basically move from country to country over the next week or so, and then prices could tick up even substantially higher than where we are now. 카타르 에너지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몇 주만 더 유지되면 석유값이 배럴당 150달러를 넘고 세계 경제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지난주보다 12% 오른 가운데 1분기 GDP 성장률이 3%에서 2.1%로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에게 싼 보험을 직접 제공하겠다고 나섰지만 발표 이후에도 유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10% 가깝게 급등했습니다. 종가 기준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9.7% 오르면서 배럴당 95달러로, 북해산 브렌트유는 9.2% 오르면서 1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지난 9일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었지만 종가 기준으로 100달러 선 위에서 마감한 것은 지난 2022년 8월 이후 3년 7개월 만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곧 나아지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와섭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미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는 유조선을 호송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ll happen relatively soon, but it can't happen now. We're simply not ready.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offensive capabilities.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라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최고가로 치솟자 미국 재무부는 제재 대상이던 일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중 미국 현지 시간 10일 이전에 배에 선적된 경우에 한해 오는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또 미국 내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만 하도록 하는 규제인 존스법을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스법이 면제되면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제품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는데 30일간 면제가 유력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호르무즈 봉쇄를 강조하고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던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어서 유가가 오르면 큰 돈을 벌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안심시키려고 한 건데 말과는 다르게 동시에 유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들을 쏟아냈습니다. 우선 제재 대상인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현재 배에 실려 바다에 있는 러시아 원유는 30일간 구매를 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 1억 2천만 배럴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줄어든 공급량 6일치입니다. 동시에 미국 선적배만 미국 내 항구에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한 존스법을 30일간 유예하는 방법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 이후에도 유가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원유에 대한 조치는 지난주 인도에 러시아 원유 수입을 허가해줬던 걸 일부 확대한 내용이고 존스법도 텍사스 원유를 외국 국적 싼 배로 미국 동부로 옮길 수 있는 효과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뚫리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당장은 미국 해군이 유조선을 호송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t'll happen relatively soon, but it can't happen now. We're simply not ready. All of our military assets right now are focused on destroying Iran's offensive capabilities. 골드만삭스는 이런 식으로 가면 이번 달 안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